오현숙은 새벽 5시부터 김밥을 말기 시작했습니다. 35년째 이어온 일상이었죠. 손목이 아프다고 투덜거리면서도 한 줄 한 줄 정성스럽게 김을 말아내는 모습은 여전히 익숙했어요. 분식집 현숙이네는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가게 중 하나였는데 그만큼 단골 손님들도 많았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옆 가게 사장이 인사를 건네자 오현숙은 환한 미소로 답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걱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큰아들 박준호가 백혈병 진단을 받은 지 벌써 6달이 지났거든요. 병원비만 해도 월 300만 원이 넘어가는 상황이었죠. 엄마, 걱정 마세요. 저 괜찮아요. 준호는 항상 이렇게 말했지만 오현숙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화학 치료를 받느라 머리카락이 모두 빠진 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죠. 세 자녀를 키우며 어려운 시절을 견뎌온 그녀였으니까요. 현수가 너무 무리하지 마. 남편 박성호는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아내의 고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김밥을 준비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아내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자신도 공사장에서 하루 종일 일해야 하는 처지라 별다른 도움을 줄 수가 없었죠. 둘째 박윤태는 26살의 나이에 이미 결혼을 했지만 형의 병원비를 위해 자신의 적금까지 털어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형,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해결할 거예요. 라며 늘 밝은 모습을 보여주려 애썼어요. 셋째 딸 박미정은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원래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집안 사정 때문에 취업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저는 대학 안 가도 괜찮아요. 빨리 돈 벌어서 집에 도움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딸을 보면서 오현숙은 자주 눈물을 삼켜야 했죠.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오현숙은 항상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우리 집에만 이런 일이? 하지만 이런 생각도 잠깐이었어요. 집에 돌아가면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고 내일 아침에도 김밥을 말아야 했거든요. 어느 날 밤 준호의 병실에서 밤샘 간병을 하던 오현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아들만은 살려주세요. 제가 뭐든지 할게요. 그때 침대에서 뒤척이던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저 때문에 가족들이 고생하고 있는 거 알아요. 무슨 소리야? 엄마는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게 엄마 역할이잖아. 오현숙은 아들의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말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함께 담겨 있었죠. 준호의 백혈병 치료가 기적적으로 성공한 건 1년 뒤의 일이었습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로 완전간의 상태에 들어갔어요. 오현숙은 그동안 쌓인 빚을 갚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해야 했지만 아들이 건강해진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죠. 엄마, 이제 새로 시작해봐요. 준호는 건강을 회복한 후 작은 회사에 취직했고 가족들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오현숙은 좀 더 장사가 잘 될 만한 곳을 물색하다가 초등학교 앞 상가를 발견했어요. 임대료는 조금 비쌌지만 아이들이 많이 지나다니니까 분명 장사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죠. 현숙이네 김밥 간판을 새로 달고 가게를 연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오현숙은 가게 앞에서 서성이는 두 아이를 발견했어요. 남자아이는 10살 정도로 보였고 여자아이는 8살쯤 되어 보였는데 둘 다 옷이 많이 낡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아이들인 줄 알았는데 며칠째 같은 시간에 나타나서 가게 앞을 서성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오후 남자아이가 조심스럽게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 혹시 남은 김밥 있으면 할머니 드릴 수 있을까요?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오현숙은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 나이에 할머니를 챙길 줄 아는 아이라니 얼마나 어른스러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김밥 좀 싸줄게. 그런데 너희 이름이 뭐야? 저는 이도영이고 얘는 제 동생 이민아예요. 도영이는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고 미나도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현숙은 김밥 10줄과 떡볶이까지 한 통 가득 담아주었어요. 할머니한테 잘 드려라. 그리고 내일도 오너라. 아이들이 돌아간 후 오현숙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쓰였습니다. 저 아이들의 사정이 어떤지, 할머니는 어떤 분인지 궁금했어요. 그날 밤 남편 성호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성호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내일 한 번 더 보자. 혹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일지도 모르잖아. 다음 날도 도영이와 미나가 똑같은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오현숙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어제 할머니께서 맛있게 드셨다고 하시더라. 네, 할머니가 정말 좋아하셨어요. 고맙다고 인사드리라고 하셨어요. 도영이의 대답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오현숙은 이번에도 넉넉히 음식을 싸주면서 물어봤어요. 너희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나가 형의 손을 꽉 잡더니 도영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빠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엄마는 아빠 돌아가신 후에 어디론가 가셨어요. 지금은 할머니랑 둘이 살고 있어요. 오현숙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런 어린 나이에 이미 그런 일을 겪었다니. 자신도 힘든 시절을 보냈지만 적어도 남편과 함께 아이들을 키울 수 있었는데 말이에요. 할머니는 건강하시니? 할머니가 다리를 다치셔서 일을 못하세요. 그래서 제가 폐지 주우러 다녀요.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말에 오현숙은 더 이상 질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오현숙은 매일 아이들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김밥과 반찬을 넉넉히 싸주기 시작했죠. 아주머니, 저희가 돈이 없어서 못 드리는데. 괜찮다. 아주머니도 어릴 때 어려웠거든. 서로 도우며 사는 거지. 하지만 오현숙도 자존심이 있는 아이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묘안을 생각해냈어요. 오현숙은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아이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도울 수 있는 방법 말이에요. 도영아, 미나야. 아주머니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다음 날 아이들이 가게에 오자 오현숙이 말했습니다. 우리 가게 앞에 나물 키우는 화분들 있잖아. 저걸 누가 좀 돌봐줬으면 좋겠는데 너희가 할 수 있을까? 도영이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저희가 할 수 있어요. 할머니가 예전에 농사 지으셨거든요. 저희한테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 그럼 매일 와서 물도 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그래. 대신 아주머니가 하루에 5,000원씩 줄게. 그리고 점심도 챙겨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사실 화분 관리 일은 오현숙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아이들에게 당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준 거였죠. 도영이와 미나는 정말 기뻐하며 그날부터 성실하게 화분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오현숙은 아이들과 점점 가까워졌어요. 도영이는 또래보다 훨씬 어른스러웠고 미나는 수줍음이 많지만 마음씨가 따뜻한 아이였습니다. 두 아이 모두 공부도 잘했어요. 아주머니, 저희 할머니가 한번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세요. 어느 날 도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현숙은 이미 아이들의 할머니를 만나고 싶었던 터라 흔쾌히 승낙했어요. 주말 오후 오현숙은 아이들과 함께 그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반지하 작은 방 하나짜리 집이었는데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할머니 김순자는 70대 중반으로 보였는데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 때문에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어르신,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저도 아이 셋을 키워봐서 아는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현숙은 그때서야 이 가족의 사정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어요. 도영이의 아버지는 택시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자에게 치여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서 어디론가 떠나버렸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제가 이 아이들 좀 더 챙겨드릴게요. 우리도 힘든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날부터 오현숙의 일상에는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가게 문을 열면 도영이와 미나가 와서 화분에 물을 주고, 점심시간에는 함께 밥을 먹고, 저녁에는 숙제도 같이 했어요. 마치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았죠. 오현숙의 친아들 준호도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곧 도영이와 미나를 친동생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형, 이거 어떻게 푸는 거예요? 도영이가 수학 문제를 물어보면 준호는 정성껏 가르쳐 줬어요. 둘째 윤태도 주말마다 와서 아이들과 축구를 하거나 함께 영화를 보러 가곤 했습니다. 우리 집 애들이 늘었네. 남편 성호도 처음에는 걱정스러워했지만 아이들의 착한 모습을 보고는 마음을 열었어요. 특히 도영이가 성호의 일을 도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예뻐했죠. 아저씨, 제가 힘이 세져서 나중에 아저씨 일 도와드릴게요. 그래, 우리 도영이가 든든하구나. 하지만 오현숙이 가장 기뻤던 건 아이들이 점점 밝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항상 조심스럽고 눈치를 보던 아이들이었는데 이제는 천진난만하게 웃고 떠드는 평범한 아이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아주머니, 저희 정말 가족이 된 거예요? 어느 날 미나가 천진하게 물었을 때 오현숙은 아이를 꽉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미 가족이야. 피가 섞이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면 가족인 거야. 그렇게 오현숙의 가족은 5명에서 7명이 되었습니다. 비록 법적으로는 가족이 아니었지만 마음만큼은 진짜 가족보다도 더 끈끈했어요. 도영이와 미나도 오현숙을 아주머니에서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할머니 김순자도 종종 가게에 와서 오현숙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이 영원히 계속될 줄만 알았던 오현숙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시련이 또다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도영이와 미나가 가족이 된 지 2년이 지났을 무렵 둘째 윤태에게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회사 동료였던 이수진과 사랑에 빠진 거였어요. 수진은 조용하고 착한 성격의 여자였는데 윤태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엄마, 수진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윤태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오현숙은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어요. 아직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결혼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윤태야,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할 거니? 저희끼리 조촐하게 할게요. 큰 비용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윤태와 수진의 결혼식은 정말 소박했습니다. 동네 작은 식당을 빌려서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했어요. 도영이와 미나도 정장을 입고 참석해서 축하해 주었죠. 형, 축하해요. 언니, 정말 예뻐요. 아이들의 순수한 축하 인사에 윤태와 수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현숙도 아들의 결혼식에서 행복한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행복도 잠시였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수진이 임신 소식을 전해왔지만 2달 후 유산을 하게 되었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연속으로 3번이나 말이죠.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길까요? 수진은 날이 갈수록 우울해졌고 윤태도 아내를 위로하느라 지쳐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윤태가 다니던 회사마저 부도가 나면서 일자리를 잃게 되었어요.
엄마, 저희가 너무 성급하게 결혼한 것 같아요. 윤태는 오현숙 앞에서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늘 밝고 씩씩했던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오현숙의 마음도 무너져 내렸어요. 윤태야, 힘든 시기는 누구에게나 있어.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윤태는 새 직장을 구하려고 애썼지만 쉽게 찾아지지 않았고 집세와 병원비 때문에 빚까지 지게 되었어요. 수진의 우울증도 심해져서 하루 종일 집 안에만 있으려고 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요.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나을까요? 수진의 이런 말에 윤태는 더욱 절망에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오현숙은 아들 부부를 도우려고 했지만 자신도 가게 운영과 도영이, 미나를 키우느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틈틈이 반찬을 만들어 갖다 주고 수진과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했어요. 수진아, 엄마도 힘든 시절이 있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좋은 날이 와. 하지만 윤태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각해졌어요. 어느 날 밤 윤태가 술에 취해서 집에 돌아왔는데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못된 아들인 것 같아요. 아내도 지키지 못하고 빚만 늘리고. 무슨 소리야? 너는 우리 가족의 자랑이야. 하지만 윤태의 눈빛에서 오현숙은 불안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그 불안이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새벽 3시경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태가 한강에서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었죠. 오현숙은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윤태야, 윤태야. 병원 응급실에서 오현숙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윤태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의사는 상황이 좋지 않다고 했어요. 준호와 미정도 급히 달려왔고 도영이와 미나도 할머니와 함께 병원에 왔습니다. 가족 모두가 윤태의 침대 앞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윤태만은 살려주세요. 제가 뭐든지 할게요. 오현숙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았을까요? 사흘 밤낮을 지켜본 끝에 윤태가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깨어난 윤태의 첫마디는 오현숙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저는 정말 못난 아들이에요.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그때 수진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충격을 받았지만 오히려 정신을 차리게 되었어요.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해봐요. 이번에는 정말 잘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일로 가족 모두에게 큰 상처가 남았습니다. 특히 오현숙은 자신이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렸어요. 남편 성호도 이 시기를 겪으면서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자주 피곤해하고 소화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윤태가 태어난 지 석 달이 지났을 무렵 이번에는 남편 성호에게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자주 피곤해하더니 얼굴이 누렇게 뜨고 식욕도 현저히 떨어졌어요. 여보, 병원에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오현숙의 걱정스러운 말에 성우는 괜찮다며 넘어가려 했지만 결국 가족들의 성화에 못 이겨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강경변 말기입니다.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서 간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의사의 차가운 선고에 오현숙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윤태일로 정신없던 사이에 남편의 병이 이렇게까지 악화된 줄 몰랐어요. 그럼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현재 대기자가 많은 상황이라 최소 1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환자분 상태로는 의사의 말을 끝까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오현숙은 가족들 앞에서 처음으로 무너져 내렸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우리 가족에게만 이런 일들이?
그때 도영이가 조용히 다가와서 오현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희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빠를 꼭 살릴 거예요. 13살이 된 도영이의 말에는 어른 못지않은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미나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준호, 윤태, 미정 모두 아버지를 위해 간 기증검사를 받겠다고 나섰어요. 하지만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형들도 안 되고 누나도 안 되면 어떻게 하죠? 가족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도영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검사 받을 수 있을까요? 도영아, 너는 아직 어려서 안 돼. 오현숙이 만류했지만 도영이는 의외로 단호했어요. 엄마, 저도 이 가족의 일원이잖아요. 아빠가 저희를 가족으로 받아주셨는데 이제 제가 아빠를 도울 차례예요. 결국 도영이도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가장 적합한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도 신기해할 정도였죠. 정말 운이 좋네요. 이렇게 잘 맞는 경우는 드물어요. 하지만 오현숙은 선뜻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어린 도영이에게 그런 위험을 감수하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도영아, 고마운 마음은 알겠지만 너무 위험해. 엄마,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간은 재생되는 장기라서 저도 괜찮을 거라고요. 그리고 도영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가 안 섞인 가족이라서 거절하면 속상할 거예요. 저는 정말로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에 온 가족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13살 소년의 순수하고 진심 어린 마음이 모든 사람의 가슴을 울렸어요. 성우도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도영아, 고맙지만 아저씨는 괜찮아. 너한테 위험한 일을 시킬 수는 없어. 하지만 도영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빠, 저 없이는 이 가족이 완성되지 않아요. 아빠가 없으면 저희도 완성되지 않고요. 결국 가족 모두가 도영이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 오현숙은 도영이와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도영아, 정말 괜찮겠니? 무서우면 언제든지 말해. 엄마, 전혀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아빠를 도울 수 있어서 기뻐요. 수술 당일 온 가족이 병원에 모였습니다. 할머니 김순자도 지팡이를 짚고 왔어요. 도영이가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에 모든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형들, 누나, 미나야, 걱정하지 마. 저 금방 나올게. 도영아, 고마워. 형이 평생 잊지 않을게. 준호의 말에 도영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형,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8시간의 긴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말했을 때 대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정말 용감한 아이네요.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의사도 도영이의 용기에 감동했다고 했습니다. 수술 후 회복실에서 깨어난 도영이의 첫 마디는 이랬어요. 아빠는 괜찮으세요? 자신의 안부보다 아버지를 먼저 걱정하는 도영이를 보며 오현숙은 이 아이가 정말 하늘이 내린 천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우의 회복도 순조로웠습니다. 한 달 후 두 사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할 수 있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성우는 도영이의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도영아, 아빠가 너한테 생명을 받았으니까 이제 정말 너는 내 아들이야. 네, 아빠. 저도 정말 아빠 아들이 되고 싶었어요. 그렇게 도영이는 생명을 나눈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간 이식 수술이 성공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성우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고 도영이도 아무런 후유증 없이 잘 자라고 있었어요. 이제 16살이 된 도영이는 키도 훌쩍 자라서 성우만큼 커졌고 14살 미나는 예쁜 소녀로 성장했습니다. 준호는 결혼해서 첫 아이를 가졌고 오늘이 바로 그 아이의 100일잔치였어요. 온 가족이 모여서 축하하는 자리였는데 분위기는 정말 화기애애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손자 정말 예쁘죠? 오현숙은 손자를 안고서 연신 미소를 지었어요. 그동안 힘든 일들이 많았지만 이런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도영이 형, 아기가 형 닮아서 잘생겼어요. 미나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준호도 도영이를 친동생처럼 여기고 있었거든요. 미나야, 너도 간호사 되려고 공부 열심히 하더라. 정말 기특해. 미나는 중학교 때부터 간호사가 되겠다는 꿈을 키워왔습니다. 아버지의 수술을 지켜보면서 의료진들의 모습에 감동받았기 때문이에요. 네, 저는 꼭 간호사가 돼서 우리 가족들을 지키고 싶어요. 100일 잔치가 한창 무르익어갈 무렵 준호가 갑자기 얼굴을 찡그리며 배를 움켜잡았습니다. 형, 왜 그래요? 도영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준호는 괜찮다며 화장실로 향했어요. 하지만 10분이 지나도 나오지 않자 가족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야, 괜찮니? 오현숙이 화장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성우가 문을 열어보니 준호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준호야, 준호야. 온 가족이 놀라서 달려들었지만 준호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그때 미나가 재빠르게 다가와서 준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맥박이 약해요. 빨리 심폐소생술을 해야 해요. 14살 소녀가 이런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처하는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미나는 학교에서 배운 응급처치법을 떠올리며 정확하게 가슴 압박을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미나의 작은 손이지만 정확한 리듬으로 압박을 계속했습니다. 그 사이 도영이는 구급차를 불렀고 오현숙은 준호의 아내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미나야, 너무 힘들면 형이 바꿔줄게.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어요. 미나는 땀을 흘리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수줍음 많던 아이였는데 이런 응급 상황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하기 직전 준호가 기침을 하며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형, 깨어나셨어요. 도영이가 기뻐하며 소리쳤고 모든 가족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구급대원들도 미나의 응급처치가 적절했다고 칭찬했습니다. 이 아가씨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정말 잘했어요.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준호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실신이었다고 했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미나야, 정말 고마워. 너 때문에 형이 살았어. 준호가 미나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미나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그날 밤 오현숙은 미나와 둘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미나야, 오늘 너 때문에 준호가 살았어.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할 수 있었니? 엄마, 제가 간호사가 되고 싶은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 가족들을 지키고 싶거든요. 미나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아플 때, 도영이 오빠가 수술 받을 때, 그때마다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꼭 간호사가 돼서 우리 가족을 지키고 싶었어요. 오현숙은 미나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이 아이도 도영이만큼이나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었던 거예요. 그래, 우리 미나가 꼭 좋은 간호사가 되길 바란다. 몇 주 후, 미나는 더욱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생물과 화학 과목에 집중해서 간호대학 진학을 준비했어요. 도영이도 소방관이 되겠다는 꿈을 키우며 체력 단련에 매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참 훌륭하게 자라고 있어. 성우가 흐뭇하게 말하자 오현숙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래. 이 아이들을 만난 건 우리 가족에게 축복이야.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시련과 그 시련 속에서 보여줄 도영이와 미나의 또 다른 희생을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온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미나가 간호대학에 입학하고 도영이가 소방학교에 들어간 지 4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22살이 된 도영이는 구조대원으로 활동하며 많은 사람들을 구해냈고 20살 미나는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희 둘 다 꿈을 이뤘어요. 미나가 첫 출근 후 집에 와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오현숙의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두 아이 모두 남을 돕는 일을 택한 것도 의미 깊었어요. 어느 금요일 밤 도영이는 화재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아파트 7층에서 발생한 화재였는데 아직 갇힌 사람들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온 상황이었어요. 철구야, 조심해. 동료들의 당부 속에서 도영이는 연기가 자욱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별명이 철구였는데 항상 용감하고 의리가 있다고 해서 동료들이 그렇게 불렀어요. 여기 할머니 한 분 계세요. 도영이는 연기의 질식한 할머니를 발견하고 등에 업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던 중 갑자기 천장 일부가 무너져 내렸지만 다행히 할머니를 무사히 구출할 수 있었어요. 철구, 정말 대단하다. 동료들의 박수 속에서 도영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람을 구했을 때의 그 뿌듯함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거든요. 구조 작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도영이는 항상 그랬듯이 가족들에게 안부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오늘도 무사히 끝났어요. 곧 집에 갈게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소방서를 나선 도영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화물차에 치이고 만 거예요. 철구야. 동료들이 달려왔지만 도영이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상황은 심각했어요. 새벽 2시 오현숙에게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이신가요? 환자가 중태입니다. 빨리 오세요. 오현숙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성우와 함께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에는 이미 미나가 와 있었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던 미나가 먼저 소식을 들었던 거죠. 엄마, 오빠가. 미나는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도영이의 상태가 매우 위중하며 뇌사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지금 뇌압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3일 동안 온 가족이 중환자실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준호와 윤태, 미정도 모두 달려와서 밤새 지켰어요. 할머니 김순자도 지팡이를 짚고 와서 손자를 걱정했습니다. 우리 도영이가 꼭 깨어날 거야. 그 애는 강한 아이야. 하지만 의사의 최종 진단은 가혹했습니다. 뇌사 판정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 순간 오현숙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 돼. 우리 도영이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어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장기기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환자분이 생전에 장기기증 의사를 밝혔다고 들었습니다. 맞았습니다. 도영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장기기증 서약을 해뒀었어요.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늘 말하던 아이답게 말이죠. 엄마, 오빠 뜻대로 해주세요. 미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오빠가 살아서도 사람을 구했으니까 이제는 이런 방법으로라도 사람을 구하고 싶어 할 거예요. 오현숙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아들을 보내는 것도 힘든데 그 몸마저 나누어 준다는 게 어머니로서는 너무 힘든 결정이었어요. 현수가 도영이 마음을 존중해 주자. 성우의 말에 오현숙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도영이가 끝까지 남을 돕고 싶어 했으니까. 장기기증 수술은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도영이의 심장, 간, 신장, 각막이 5명의 환자에게 전해졌어요. 그 중에는 도영이와 같은 나이의 청년도 있었습니다. 아드님 덕분에 5명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의사의 말에 오현숙은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슬프면서도 자랑스럽고
도영이다운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례식 날 도영이가 구했던 사람들과 동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 할머니도 지팡이를 짚고 와서 절을 올렸어요. 이 아이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정말 천사 같은 아이였어요. 오현숙은 그제서야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도영이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엄마, 처음 김밥을 준 그날로 되돌아가서 맞고 싶어요. 오현숙이 미나에게 속내를 털어놓았을 때 미나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그러시면 안 돼요. 오빠는 우리 가족이 되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기다운 선택을 한 거예요. 그날 밤 오현숙은 도영이의 방에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엄마, 아빠, 미나, 그리고 모든 가족들에게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아빠께 간을 드린 것처럼 언젠가 제 몸으로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기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현숙은 일기장을 가슴에 꽉 안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도영이가 떠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오현숙은 아들의 빈자리를 채우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어요. 가게에서 김밥을 말 때마다 도영이가 화분에 물을 주던 모습이 떠올랐고 저녁 식사 때마다 한 자리가 비어 있는 게 너무 서러웠습니다. 엄마,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어느 날 미나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집에 들어왔습니다. 요즘 들어 자주 보던 표정이었는데 오현숙은 혹시 연애를 하는 건 아닌지 궁금했어요. 무슨 좋은 일이 있었니? 김태준 선배가 저한테 프로포즈했어요. 미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김태준은 미나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였는데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늘 이야기해 왔어요. 정말 우리 미나가 드디어 시집을 가는구나. 오현숙은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제 미나마저 떠나면 정말 혼자가 될 것 같았거든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멀리 안 가요. 그리고 미나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준 오빠가 그래요. 혼주석에는 저희 진짜 부모님이 앉으셔야 한다고요. 그 말에 오현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법적으로는 가족이 아니었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딸이었거든요. 미나야, 정말 고마워. 엄마가 그래도 될까? 당연하죠. 엄마는 제 진짜 엄마예요. 결혼 준비는 분주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미나는 소박한 결혼식을 원했지만 오현숙은 딸의 결혼식만큼은 제대로 해주고 싶었어요. 그동안 모아둔 돈을 털어서 예쁜 웨딩드레스도 맞춰주고 작지만 깔끔한 예식장도 예약했습니다. 현수가 너무 무리하지 마. 성우가 걱정했지만 오현숙은 단호했어요. 우리 딸 결혼식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결혼식 전날 밤 미나는 오현숙과 마지막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어릴 때처럼 한 침대에 누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엄마, 제가 간호사가 된 이유 아세요? 응, 우리 가족을 지키고 싶어서라고 했잖아. 맞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다른 이유도 있었어요. 미나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플 때 제가 돌봐드리고 싶었어요. 아빠처럼, 도영이 오빠처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오현숙은 미나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이 아이도 정말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결혼식 당일 아침, 오현숙은 일찍 일어나서 미나를 위해 특별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미나가 좋아하는 미역국과 김치전, 그리고 도영이가 좋아했던 김밥까지 말이에요. 오빠도 함께 축하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미나가 아쉬워하자 오현숙이 말했습니다. 도영이도 분명히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야. 우리 미나가 예쁜 신부가 되는 걸 말이야. 예식장에서 미나는 정말 아름다운 신부였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미소 짓는 모습이 천사 같았어요. 오현숙과 성우가 혼주석에 앉아 딸을 바라보는 모습은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저기 신부 부모님 정말 자랑스러우시겠어요. 하객들의 속삭임에 오현숙은 가슴이 뿌듯했어요.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정말 딸 같은 미나였거든요. 결혼식 중에 미나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미나는 오현숙과 성우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이 절을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미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딸로 받아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딸이 되겠습니다. 미나야, 고마워. 우리 딸이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 오현숙도 눈물을 흘리며 미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순간 하객들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피로연에서 미나는 마이크를 잡고 짧은 인사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 아버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나는 오현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간호사가 된 건 어머니와 가족들을 지키고 싶어서였어요. 그리고 어머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였어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덧붙였어요. 도영이 오빠,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제가 오빠처럼 착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오현숙은 도영이의 방에 들어가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어요. 도영아, 오늘 미나가 결혼했어. 정말 예쁜 신부였단다. 너도 하늘에서 잘 봤지? 우리 가족은 모두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고마워. 내가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미나와 함께 와줘서 정말 고마워. 창문 밖으로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현숙은 그 중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 하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도영아, 미나야, 너희는 정말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준 천사들이었구나. 그렇게 오현숙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힘든 시련 속에서도 사랑으로 이겨낸 가족의 이야기, 그리고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보여준 아름다운 이야기였어요. 도영이와 미나, 이 두 천사가 남긴 사랑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